제5장 데이터의 탐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탐색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탐색함으로써 데이터의 분포나 이상치 등을 처리하여 계략적인 분석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데이터의 탐색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탐색에서 해야 되는 작업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집된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구조의 정량적, 정성적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분석 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변수의 유형으로는 문자형 변수, 숫자형 변수, 범주형 변수, 정수형 변수 등 다양한 변수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수집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변수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확인 단계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살펴본 변수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화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수별로 다양한 단위가 존재할 경우 변수의 표준화와 변수의 표준화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변수의 선택입니다. 변수별 결측률을 확인하고 결측값에 대해서 대체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당하는 변수를 제거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 대비 충분한 데이터 양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유형을 확인하는 단계, 표준화가 필요한지, 필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 충분한 데이터 양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표준화라는 것은 변수별로 다양한 단위가 존재할 경우 분석 결과가 다양한 단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낸다고 생각되는 데이터의 경우 표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화란 G스코어 값을 얻는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결측치와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란 매우 다양한 이유로 발생이 되는데 관측 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관측 자료의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또는 관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서 데이터 수집이 안 되고 비어있는 경우가 결측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측치는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결측치를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결측치를
보완해서 사용할 것인지, 즉 대체값을 넣어서 사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결측치가 10% 이하인 경우 해당 표본을 제거하거나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측치가 20% 이상인 경우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결측치가 10% 이하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치일 뿐이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표본의 개수가 매우 부족할 경우이거나 제거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임의의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변수 수의 최소 3배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 기간을 산정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기준 기간 안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데이터는 최대한 확보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라는 것은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벗어나 있는 값을 이상치라고 하게 됩니다. 이상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플롯을 이용하거나 3시그마 룰을 이용하거나 하는 등 이상치가 정상적인 값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이상치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하여 이상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측치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값이 관측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칸이 비어져 있는 경우는 알아보기 쉽지만 해당하는 관측치가 비어져 있는지 아니면 채워져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치가 해당하는 칸을 채우지 않고 비어져 있는 경우는 값을 다양한 값들로 대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해서 가장 적합한 값을 대체해서 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보았는데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등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거나 기술 통계량 등을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환을 통해서 정규화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치를 판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자 그림, 즉 박스 플롯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3시그마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자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은 Q3, 제3, 4분위수, Q1, 제1, 4분위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를 IQR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보다 크거나 Q1 빼기 1 곱하기 1.5 곱하기 IQR보다 작은 경우 이상치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Q3로부터 1.5 곱하기 IQR만큼 임의의 경계선을 그었을 때 그 경계선을 벗어난 값, 그리고 Q1을 기준으로 해서
1.5 곱하기 IQR을 뺐을 때 그보다 작은 값일 경우에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자 그림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시그마 방법이라는 것은 일별량 자료들 중에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나는 것들을 비정상, 즉 이상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자료의 99.7%가 이 구간 안에 속하게 되는데 99.7%의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속해 있는 것보다 그것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아주 작은 값이거나 아주 큰 값인 경우를 이상치, 즉 비정상으로 규정하겠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평균은 정상 자료 평균과 크게 다르며 시그마를 잘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는 위치 척도에서 평균과 중앙값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알아본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는 평균을 정상적인 중앙값으로 데이터의 중심값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탐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과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치는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상치가 자료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하여서 이것이 꼭 비정상인 값, 이상한 값이 아니고 업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값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값을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업무적으로 중요한 값일 경우 제거하고 나서 별도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정해보자면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대체하는 방법은 자료의 하한이나 상한값으로 대체해서 이상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결측치 처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치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 제거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측치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슷한 정보의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 같은 시계의 데이터로 대체를 하거나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임의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즉 이 결측값을 제외하고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추정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하는 변수에서 나온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측값을 제거하지 않고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